사실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면 여기에 세웠던 목적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컨벤션 센터를 세우는 목적들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는 말씀인데 같이 말하면 이게 엄청나게 왜곡되었다. 더구나 원래 목적 자체가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센터냐, 교육문화공간이냐, 사업공간이냐를 가지고 이게 막 뒤섞어버리니까 이제 저런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고 반은 어쩔 줄 몰라갖고 지금 이 논란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문화센터, 그러니까 복합기능을 가진 센터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거나 이제 뭐 저렇게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고요. 뭐 좀 나가봐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때 최진경부터 이제 우리 박순동님도 같이 지적했지만 제가 그랬던 게 이제 지금 확보를 받아가지고 이 설문을 보면 건물이 짓는데 당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로스, 그러니까 우리 뭐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자 교육문화센터 아십니까? 제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시선은 뭡니까? 무슨 얘기하면 공간이 당신 필요하세요? 그럼 다들 필요하다 얘기죠. 만약 이게 뭐 쇼핑센터면 쇼핑센터 필요하세요?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공간이 왜 목적이 빠졌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사실 이건 뭐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했는데 이거는 문화적 욕구와 그 다음 기존의 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적인 어떤 문화 정책들의 어떤 수립과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마냐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건물 딱 쳐놓고 뭔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많이 좀 돼요. 나머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수단을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그런 방식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천에 국제공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거예요. 예산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관계없이. 당시 중에 나올 때. 네. 그리고 뭐 1800년대 무슨 그 차를 타다가 저게 낡아서 아빠가 새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뭐지 아주 좋은 외제차 볼보 뭐 이런 거 사려고 그런다. 그 찬성하는 아이들은 좋아요. 근데 마누라가 반대하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러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수요와 규모 이런 것들에 맞게 그리고 어디까지 장거리 여행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동네에서 쓸 건지 주말에는 놀러 가고 아빠 출퇴근용으로 쓸 건지 이런 고려를 하면 정말로 그런 정확한 고려를 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그 훌륭한 차를 가지고 뽐낼 만한 그 지역에서 자생적인 문화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 시정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 문화 평생 교육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 교육이라는 관점이 잘못됐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 문화 도시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평생교육센터 저런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평생 교육의 시민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접근했었어야지만 공감 문제가 고민되는데 위상 자체를 처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예전에 구태의원한 식의 어떤 건물 지면 그 지역은 발전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건물 짓는 것들이지 예전에 도로를 깔고 나서 도로를 깔면 거기에 건물이 섰더라면 이제는 내가 사니까 도로를 넓히는 거거든요. 수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짓고 나면 옆에 발전할 거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SOC나 이런 것들 이런 논리의 접근성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방법에서 끼워 맞추지 않다는 거죠. 위상조차도 교육도시 문화 이 위상조차도 정립을 제대로 안 하면서 뭘 만듭니까? 12월까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전에 무슨 용역사 하나 연구원 하나가 와서 6개월 동안 이걸 12월 안에 결론 낼 일이 아니고 이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하고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는 공약. 그러니까 장소적 공약하고 건물 공약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겠다 그러면 장소를 어디 물색할지 이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동명초등학교 이전 부지 활성화 문제라 그러면 그때 뭐 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여기 가지고 올 것인지 문화회관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뭉뚱그려서 거기다가 딱 그 못을 박아놓은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작이 돼서 그런데 거기 세세히 들어가 보면 이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함정을 자기가 한 거예요. 봐요, 그건 교육청 부지예요. 교육청이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을 간 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부터 이제 시민이 그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거예요. 이걸 공익성 있게 제대로 써라 라고 요구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거기 못을 봐. 거기 내가 할 거니까 나한테 팔아라. 장기 분할 매입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교육감 공약에는 분명히 제천 학생회관도 낡았으니까 그거 신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무슨 그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교육청도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이전 학교 부지 아니면 뭐 그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뭐 있어요? 잠깐만 죄송하지만 일단 그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뭐 우리가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꼭 거기다가 해야겠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버리지 않는 한은 그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 예, 거기다 동명초등학교 자리에다가 꼭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원론적으로 시장 마인드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게 뜬금없이 뭐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좀 압축하면은 저 그 교육문화 컨벤션 타워가 얼마나 좀 이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 기업체들은 한 1,200억 정도를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즐겨 쓰시는 언어가 성공 경제도시고 CEO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좀 CEO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에서 1,2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전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시장 조사에서 대상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런 그 시민 의견 조사 이게 우편이든지 뭔지는 어떤 방법으로 거치는지조차도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1,200억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1대1로 만나가지고 사업조사원이 가가지고 여기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떤 위험성은 없겠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이 투자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위험성은 뭐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만 물어봤느냐면은 장밋빛 청사진만 이용해놓고 필요한 수치를 뽑아내기 위한 설문 문항들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200억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마이너스 1년에 한 40억씩 우리가 손해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물어보든가 이런 항목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따지지 말고 그냥 요 설문 이 자체가 너무 이것을 제천시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천시장님이 지금 추천하고 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조사 방식이고 이것 만약에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체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리스크부터 먼저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답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왜 안 해보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고 나서 그런데도 시민들이 해달라 그러면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또 심각한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천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장기적 로드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은 제천시 장기 로드맵이 이런데 여기에 문화센터가 필요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언제 지을 건데 마침 자리가 나와갖고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 로드맵에 제천 시내 한 가운데 공간에다가 문화 컨벤션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로드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또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은
도심 한 가운데 교육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공약이라는 게 잠깐만요. 저기 사회자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시죠. 글쎄,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아까 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임창수 원장님 얘기는 그 설문지 자체에 지금 일단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여론조사 이제 의견조사가 나왔으니까 박승동 의원님께서 나중에 한번 꼭 저기 이 용역업체에게 한번 질의를 한번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받았으며 6개월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으며 이 조사를 할 때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느냐 아니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그 근거를 두고선 용역조사를 했느냐 그거를 꼭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적 60분에 나온 엉터리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너지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그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천 시민의 의식, 문화나 어떤 공연, 그 다음에 전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20페이지를 보면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연 2회에서 5회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화 관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 관람을 빼고선 만약에 공연이나 전시, 그러니까 사진 전시, 그림 전시, 어떤 이런 전시만을 넣어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전 이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컨벤션 센터에는 영화관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전시와 공연 이것만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대로 시민들이 이 문화공연 시설을 갈망하고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임창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엄청난 큰 돈입니다. 1200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는 아마 설문 내용이 다 틀려질 거고요. 1200억이라는 돈은 로또가 연속적으로 매주 해서 2년이 당첨이 돼야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돈인데 그 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용역조사를 6개월 만에 완성을 하고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엉터리인 부분은 사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방채 발행은 3년 전에 행안부에서 다 금지시켰어요. 그 인천인가 몇 군데 용역 광역단위에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난리치면서 이미 몇 년 전에 다 행안부에서 금지시켰는데 도대체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두 번째, BTO 그날 공청에서는 이건 여기에 이제 이 사업 계약안에서는 그 컨벤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쟁점되는 게 사실 컨벤션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컨벤션에서 뭐냐면 BTL 방식을 주겠다. 그리고 와서 실제 설명에서 뭐냐면 BTO 방식을 주겠다. 연구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첨부자를 보면 BTO와 BTL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SOC 산업에 한해서 과연 이게 SOC 산업이냐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니 이건 영리 산업이에요. 컨디션 자체를 보면. 그러면 저걸 민간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도대체 BTO나 BTL을 가지고 허락을 할까요? 아니에요. 지방채가 지방정부가 그걸 하겠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이 용역 자체가 지방채를 일하면 내세웠을 때는 이미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면 용이 잘못됐다는 거고. 임 원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게 뭐냐면,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과연 공약을 해갖고 중기 발전 계획에 그대로 있는 걸 다 딴다라고 하면 공약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중기 발전, 문화 발전 계획이든 아니면 제천시 발전 계획이 아니고 그거를 차지하고 나서라도 공약을 내었었으면 공약에 맞춰서 중기 문화 계획이든 경제 발전 계획이든 어떤 식인지 세워놓고 그 안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갖고 봐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정됐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비용 문제인데요. 우리 갑자기 비용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센터 하나만 해도 연 20억에서 40억 정도의 투입이 돼요. 재정 소요가 이제 20억에서 40억 정도. 40억 정도면 세수가 맞먹는 규모죠.
그러면 40억 들어갖고 너네 했어. 그러면 너네 모여서 그만큼 뭐 할 건데? 뭘 해야죠, 그죠? 그게 뭐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가치적 뭐라도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까 김달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들어가면 평생학습센터, 뭐 주민자치센터 막 들어가요. 도대체 막 모여가지고 문화센터면 교육문화센터라면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가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이 막 갖다 끼워놓은 거. 이건 뭐 아까 저 엄태석 집인도 같이 뭐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40억을 지불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고요. 1년에 40억. 그러면 한 10년 되면 우리가 저기 교육문화센터 짓는 경우를 더블로 더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빠져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다 모았어. 그럼 평생학습센터부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뭐 할 거야? 인성도 주고. 거긴 또 돈 들어가잖아. 철거를 하든 아니면 그것도 리모델링 한지 다 얼마인데 평생학습센터. 자,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거고 거기 예산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또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파생되는 운영비,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철거나 관리비, 또 그걸 또 누군가 맡으면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거죠. 물론 이제 교육문화센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비는 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벤셔널 제외하고 나면 문화센터의 비용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출혈들 이런 것들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다. 두 번째, 도대체 BTO 방식을 BTO라면 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초 가드라인만 갖다 놓고 민간의 용역추를 가져온 건데 그걸 왜 BTO, BT에 끊임없이 말장을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비용 문제가 제일 큰 쟁점 같아서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있는 그 거예요. 부분은 저도 뭐 일정 부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기 이 안에 이제 건물을 지면서 현재 그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그 시설들 뭐 지금 아까도 여기 보면 대안으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러리 중심으로 이렇게 뭐 다시 뭐 변경하겠다라고 했는데 매각이에요. 현시설 매각. 매각이에요? 네, 아까 여기 매각이에요. 매각으로 돼 있어요? 네. 아, 네. 나 그럼 잘못 봤나 보다. 여기 아니 시민회관을 네. 아니 문화회관은 갤러리 문화회관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아, 네. 저거를 이제 문화회관은 매각. 그 결론은 매각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각조차도 예, 매각에 뭐 여기서 누가 와서 그거 또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 새로운 뭐 어떤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과연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하는 29일 부분들도 날그 관계자 토론회하고 그 12월에 이제 마지막 있을 최종 공청회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사실은 그 용역사하고 그 다부지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기대효과 결론과 재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없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저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반대 논리 만들어낼 수 있고 상위 계획 및 뭐 정책 부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것도 만들 수 있고 주민 수건도도 그 설문조사 잘못됐다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지역 내 타당 파급 효과 저건 제대로 하나도 조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떤 파급 효과를 얼마큼 일으킬 건지는 전혀 조사를 안 했고 대안도 경제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이 투자 대비 수입 한계로 경제성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건설 파급 효과 및 무형의 효과 그게 뭐냐고요. 하나도 안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물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 걱정인 게 뭐냐면 BTO 다 좋단 말이죠. 근데 보면 MPB 뭐 같이 그 미래 투자 가치죠. 뭐 IR이라든지 BC 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 부분에서 다소 낮다. 전부 다 보면 사실 수익이 컨벤션조차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자기네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걸 누가 민간이 맞겠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중앙정부에서 2009년부터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해발지 최소 이제 운영 보장 그러니까 수익 보장 방식이 어떤 형태도 왜곡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만약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 우려도 되게 잠깐 그죠? 일단은 짓고 나면은 민간에다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왜냐면 민간은 무조건 하고 맡으려고 아니, 합니다. 위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는 위탁이 아니고 위수탁이 아니고 시간은 BTL, BTO.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뭐 임대형이냐 아니면은 뭐 수익성 사업, 투자 사업이냐를 가지고 쪼개놓고 본다면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 자료대로 검토하고 나면은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저기 지어놓고 나서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또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역 의견들을 이 용역사가 3군데 조사를 해요. 호텔 있잖아요. 거기 오피스텔 호텔 이런 걸 레이크힐, 미선 포레스트 여기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요. 힐데스아이 어렵대요. 다 안 들어와요. 그럼 역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이안대로 컨벤션동을 먼저 민자유치해서 지어라. 거기다가 땅을 사서 그리고 나서 컨벤션동이 완공이 되면 교육문화동을 짓자. 지금 교육문화동 먼저 짓고 컨벤션동은 되든 안 되든 건 나몰라라 할 거잖아요. 시는 혹시 하겠다고 못하죠? 민자 가지고 컨벤션 유치를 해서 언제까지 해갖고 저기 하겠다는 사업자들 다 나타나고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이 먼저 의지를 표명을 해서 야 그거 할 테니까 이만큼 60%라도 세우면 그 교육문화동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제 하면 되잖아요. 저기 저는 이제 그 방법은 좀 안 좋다라고 보고 뭐냐면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나누셨는데 첫째 문제가 그 컨벤션동이 설립됐을 때 그 동종업계에 비해 주변 상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들어오면 오히려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4대강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4대강 이명박 정권은 내놓고 그다음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고 있어요. 울문화 하마같이.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가지고 1200억이라고 사실 여기 잡혀 있는데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이거 무한정 들어갈 부분이다 이게. 4천억 정도. 이게 예상하게 4천억, 5천억 이상도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추측적 예산을 이제 만드는 그 말씀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과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계속 1년 단위, 아까 전부 다 그런 말씀 하셨죠.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비, 관리비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뭐 지방채를 발행했든 아니면 우리 시 예산에서 주든 이런 등등의 문제. 관리비 산출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크게 3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이 문제만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재설문조사를 요구할 수 있겠다. 라는 데는 우리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향후 이런 커뮤니티센터 관리되고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을 거예요. 장점도 없지 않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시점에서 모두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떤 일자리 창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시 예산을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그 시 재정이 참 낫는가?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4대강도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요 정도 잠깐만 저기 오늘 아까 좀 뒤늦게 한 분이 새로 좀 오셨는데 우리 대천지석 가능발전협의회 박정순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저기 이한 여성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저기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건물 관리 A입니다. 우리 저기 건강가정지원 대천시 건강지원센터에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선 처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용역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무슨 기본적인 틀을 먼저 물어보고 용역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죠. 기본적으로 사업이 이런 자체가 예산을 쟁점에서 좀 벗어나. 네. 참고로 네. 비터 디테일 맨 끝에 넣어놨습니다. 디테일 방식하고 비터인데 뭐 해당 사업이라는 해당도 안 된다라고 또 보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뭐 최근에 뉴스 나왔죠. 민자고속도로에서 민자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끌었다가 이게 손실액들을 보전해주면서 해면하고 서울 읍면상 인프라, 그러니까 읍면상 관통도로 같은 경우나 최근에 문제였던 통행이 한 2배로 뛰는 것도 결국 그 방식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부터 MRG라고 해서 최소 그 수익 보장 방식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BT하고 BTL인데 폐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거를 몇몇 언론에서 건설비가 애시당초 비싸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가 아니냐, 이건 MRG 문제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11월 2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뭐냐면 MRG가 없는 사업이라도 통행료 조정 억제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MRG 방식이 아닌 BTO, BTL에도 만약 어떤 협약들이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 개입한 만큼 손해를 보는 것들은 반드시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컨벤션을 끝내 안 들어오겠지만 어떤 시지 당근이나 한레바탄 너네들은 어떤 식인지 손실을 보장해 준다면 하죠. 우리가 한방에 스프장 봤잖아요. 걔들 자기 자본 가지고 뭔가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세금 뜯어먹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방식이 될까봐 사실 그것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BT하고 BT를 어떤 식으로 가든 어떤 투자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단 좀 그렇게 그렇죠. 정리하죠. 예, 네, 그렇게. 투자 방식 자체. 뭐 저는 어차피 그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거를 하는 건 방법론은 이제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형이 가능하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가에 근데 목적을 이제 제천 씨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설문조사다라는 거고요. 아까 잠깐 그 리스크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이 설문조사에 가장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문화회관을 건축을 할까 말까, 재건축을 할까 말까가 빠져 있어요. 그 문화회관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하고 문화회관을 문화예술관으로 재건립을 하겠다라는 게 좋으냐, 아니면 400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쪽에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좋으냐, 거기에다가 컨벤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설문조사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 설문조사는 보통 리서치 회사 같은 데를 해갖고 뭐 심층 면접 그 설문을 하든가 뭐 아니면은 우편 면접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런 거는 대부분 보면은 심층 면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비용은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시의회에서 일단 용역을 먼저 주고 용역 회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설문을 합니다. 예. 용역회사에서 설문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설문할 때 제천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네가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용역회사에다 일관해서 다 넘긴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쓰여진 돈,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한 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낭비입니다. 목적도 지금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계획부터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 예산, 용역 예산은 완벽하게 이거는 헛돈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적을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설문하는 방식들은 분명히 좀 잘못되어 있고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2억씩 주면서 면접을 사는 거죠. 그 무슨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저도 물론 제가 분석비하는 접근 방식들이 좋으면 잘 한번 이거 한번 이게 제가 확보한 설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요. 문항 1. 제천시 교육문화센터 건립계획에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릅니다. 2번. 현재 제천시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육, 컨벤션, 문화 뭐 이게 셋 중에 하나겠죠. 1, 2, 3 자, 제천시가 나갈 방향 무엇입니까? 관광문화도시, 산업도시. 이제 이걸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하고 유도하는 거가 좀 객관성이 조금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는 문항이고요. 4번. 그 다음부터 컨벤션 기능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프로그램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용률을 원하십니까? 언제 건립됐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고려할 게 뭡니까? 문항8이 기대하는 하는 효과가 뭡니까? 문항8에서요 다 컨벤션을 묻는 거예요. 단 처음 거는 건립계 안 했습니까?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그리고 나머지 몽땅 다 컨벤션 센터가 있다고 있는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당시 뭐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 이러고서 이거 사람들이 문화적 효과가 가다. 아니 이거에서 절대로 찬성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문화적 정책들이 어떻게 그러면 연동해 갈 것이냐를 수립한 후에 이외에 컨벤션들이 필요하거나 문화센터가 필요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더 활성화하거나 이런 고민이 나야 하는 것들이 맞는 거죠. 순서가 저는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 시장님께서 그걸 설명했을 때 뭐냐면 내 공약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안 가죠? 라고 하지만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문화에 관련해서 3-5까지 해갖고 전부 다 문화인데 전부 다 어떤 식이냐면 교육문화센터
컨벤션 타워 건립, 의림시 역사관, 탁사 천명 기념사업 활성 이것도 사실 이제 짓겠다는 거죠. 시장 강사를 가지고 시민 공간을 하겠다. 이것도 뭘 짓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없앴어. 아니 없앴지만 이게 초기 처음에 공에서 하천변 친환경 생활체육공원 조성 다 조성뿐이 없어요. 결론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사업을 초기부터 제대로 하자는 의견들이 사실 팽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 네, 여기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초기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여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막 바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문화회관을 새로 짓는 거 하는 뭐 여러 하는데 기본적인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뭘 짓자는 것들이 하나 제천에서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그 문화적인 것들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지금 거꾸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내고 그럼 보류시켜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모임에서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경제성이나 뭐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여기 아무리 너 논점을 다 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무슨 사업을 재검토를 시키고 보류를 시켜서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을 하게 만들게 하느냐가 이 단체 지금 모임의 결과로 노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해도 다 같은 얘기고 여론조사 같이 하라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지금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속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검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만드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이거 그거를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거를 가야지.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네, 이건 계속 자, 똑같은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어떤 뭐 설립 목적에서부터 또 이렇게 운영 과정과 그 결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지금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뭐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자, 네. 그럼 네. 나는 이제 그 설문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주변에 사실은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다니면서 사실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는 관심이 크게 없고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이제 아까 슬럼화도 있다 그랬는데 그 침체되어 있는 그쪽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 아주머니 한 분도 그 아빠 부산 복합을 줘달라 이 요구를 한 거라고 말이죠. 그 주변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주변 사는 주민들은 사실 그렇고 또 그 외에 거기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아까 설문조사를 했지만은 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대충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주민 입장에서 이제 한번 잠깐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 같은 바뀌는 사람보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와 있는 게 소통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집행부나 용역사도 사실 이런 거 한다면 와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 조금 이제 전달이 좀 잘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것도 잠깐 한번. 네.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청전 야외공연장 주변 상가예요. 왜 되냐면, 그러니까 관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야외공연장 하나만 있고 프로마켓 있고 젊은이들이 거기 다니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발상만 있으면